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 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궁금한 메디컬 상식에서는 햇볕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연구진이 전자담배가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저희는 희귀 난치 질환자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등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는 가뭄 끝,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보플라자 7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 후인 18일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도드린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외 11명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인 사티백스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마 성분 의약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1월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1월에 발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반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법안은 제안한다고 바로 공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이 법안의 부칙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하고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제출하면 센터는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의약품 수입 주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환자가 인터넷이나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허용입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견해입니다.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의료용 대마. 일부 허용이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될 날이 머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자신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 30대들도 내년부터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 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 이상에서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 30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넘치는 건강 및 의학 정보 중에는 의아하거나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짚는 시간, 궁금한 메디컬 상식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메디컬 상식 권현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햇볕을 쬐나요?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에 피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궁금한 메디컬 상식,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들이 횟수가 많아지는 요즘 해가 길어지면서 햇빛을 받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바깥 나들이는 추천할 만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햇빛을 보면 피부가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분들 꽤 많은데요. 바로 봄과 여름철, 갑자기 강한 햇빛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햇빛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두드러기와 비슷한 붉어짐이나 화끈거림, 가려움, 통증을 동반하며 피부에 습도가 생기기도 하고요. 평소 피부 노출이 적은 부위에 갑자기 많은 양의 햇빛이 노출되면 그 증상은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햇빛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다름 아닌 태양광선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향수, 소독약 등의 화학 성분이나 원래 있었던 피부염, 유전적인 요인 역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햇빛 알레르기가 무서워서 햇볕을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져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햇볕을 쬐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인데요. 이 시간엔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와 층이 넓은 모자, 그리고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알맞은 자외선 차단제를 골고루 발라주고 긴 야외 활동 시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세포가 태양에 적응할 수 있게 서서히 바깥 활동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고요. 피부 보호막 생성을 위해 보습에도 신경 쓰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궁금한 메디컬 상식이었습니다.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영양결핍에 시달렸던 예전의 보양식은 대부분 고열량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여름철 기력이 쇠잔에 진이 빠진 것 같은 현상은 대개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열량 식품 대신 채소와 과일, 깨끗한 물을 넉넉히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최고의 여름 보양식 아닐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